예, 10월 13일 금요일 마감장 5%입니다. 자, 오늘 마무리가 조금 약하게 됐죠. 예,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수가 바닥 밴드에서 강하게 반등을 주고 그냥은 못 가고 좀 살짝 빠졌던 등락하다 가든 그 정도 봤는데, 사실 9월 달부터 워낙 과매도가까지 빠질 정도로 우리나라 개인 수급이 약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정상화되고 회복되는 과정이라 보세요. 이렇게 사실 빠지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정상적이라 봅니다. 어제 미국의 CPI랑 또 이란이나 이쪽 중동 갈 이슈가 있었지만 유가나 금리나 환율이나 이 매크로는 큰 변화 없어요. 큰 변화 없었습니다. 어제 CPI 보고 나서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시장의 주식 현물 매매를 좀 봤는데 오늘 살짝 팔았습니다. 팔았는 것 치고는 이 정도면 괜찮다 저는 봐요. 아침에 종목이나 섹터 얘기 우리끼리 좀 드리긴 했지만 한번 또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도 간만에 제가 이쪽 관련 회의가 있어서 이거 끝내고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봤을 때는 큰 흐름 체크하는 부분이고 여전히 결론적으로 나쁘지 않게 봅니다. 작년 9월 10월을 계속 복귀하셔야 돼요. 작년 9월 10월 딱 보신 분도 같이 하신 분이 좀 계시면 좋겠는데 저는 많으실 거라 보는데 비슷한 흐름으로 보시면 돼요. 자, 금리가 또 상승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미국의 10년물 금리 어쨌든 가장 중요합니다. 얘들이 30년 모기지도 영향을 미치고 뭐 기준금리 보는 단기금리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경기를 보여주는 가장 큰 지표인데 어제 사실 CPI가 컨센보다 살짝 높게 나왔거든요. 야, 미국 물가 다시 오르는 거 아니야? 그 정도까지 아니었어요. 그 정도까지 아니었고 하지만 이게 새벽 2시부터인가 미국의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금리가 좀 높게 됐어요. 생각만큼 미국 국채에 인기가 없었던 거죠. 근래 들어서 이거는 미국 거버넌스 문제라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내일 주간 정리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5%대 금리가 전반적으로 다 부담이 돼요. 미국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우리나라 주식이나 이쪽이 오버슈팅해서 떨어진 것처럼 언더슈팅, 미국의 채권도 사실 지금 오버슈팅하는 구간이라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뭐 지금 중동 관련 얘기해서 막 갖다 붙이고 있는데 숫자만 봅니다. 숫자 추이가 지금 올랐다, 우리나라 증시가 빠졌다 등락하는 것처럼 미국 금리도 5%도 부담이 되면 바로 빠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살짝 등락 줬다 빠지는 게 제대로 빠지는 겁니다. 그런 면으로 기술적 분석을 하시면 돼요. 자, 금리 상승을 또 했지만 계속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5%대 부담이 된다. 그도 한국 증시는 바닥 밴드에서 등락이 있는 과정이고 정상적으로 오늘 조정을 받은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자금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는데 유가 하나도 안 움직였어요. 유가 WTI 기준으로 저는 보고 있지만 83불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란에 자금을 재동결했다 해서 이란을 확정적으로 찍고야 너네들이 지금 하마스 지원했지 그런 부분 아니라 봐요. 지금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내일 말씀을 드리겠지만 매크로 괜찮습니다. 자, 분위기상 여전히 정시 기준은 미국 금리를 보고 있지만 연준 위원들의 지금 자체적으로 시장 금리가 전체적인 긴축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11월 달에 오히려 금리 동결을 하면 FOMC 때 우리 증시는 좋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자, 그리고 어닝 시즌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삼성전자랑 LG전자 어닝이 괜찮게 나왔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 부분에 바닥 밴드를 만들고 반등을 주고 있고 오늘 같은 케이스는 에코프로들 2차전지 에코프로들 실적이 있는데 장 마감하고 나올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좀 빨리 줬으면 좋은데 좀 빠졌죠. 미리 겁내서 빠졌기 때문에 마음 비우고 편하게 보세요. 어차피 성장, 어닝, 정책상 큰 흐름 똑같습니다. 상방 가는 주식들을 보시면 돼요. 자, 2차전지는 오늘 실적 발표 나오고 난 다음에 내일 한번 정리해서 주간 정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코도 약했죠. 뭐 전반적으로 그랬고 포스코 DX가 특징적이게 좀 강하게 있었지만 오늘 20에서 돌파는 안 됐고요. 뉴스 나온 것 중에서 LG엔솔이 지금 테슬라를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자체가 어쨌든 비테슬라가 지금 반등이 늦다 보니까 얘들이랑 2차전지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슈들이 좀 많았어요. 이것도 내일 한번 정리하면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좋은 흐름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는 특징 있게 반등을 줬죠. 반도체는 어제 삼성전자가 근래 들어서 외국인이 좀 팔고 있었잖아요. 오늘 삼성전자는 그냥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가 외국인 매수 또 들어오면서 괜찮았어요. 반등을 더 줬고요. 자, 그 중에서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오테크닉스가 21선 돌파된 상태에서 오늘 상당히 크게 올랐습니다. HPSP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보던 종목인데 HP, SP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수나
섹터인데 힘을 줬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마이크론도 괜찮습니다. 일단 반도체 소부장이 오늘 전체적으로 수급이나 지수가 약한 가운데서 불뚝 솟았다. 이런 종목들 계속 소팅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로봇테마는 아침에 또 우리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우리끼리 말씀드리긴 했는데 유진 로봇이 여전히 수급 매집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21선 돌파가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또 약했죠. 시장 때문에 좀 약했다 보시면 되고 어쨌든 큰 흐름상 괜찮고요. 레인보우는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삼성전자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내년 초에 지금 계속 한 발만 하다가 양팔로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겠다. 자, 대기업이 지금 삼성이든 LG든 뭐 GS든 다 뛰어들고 있잖아요.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 자,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가 부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때 당장의 어닝이 안 나오는 테마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다른 섹터도 어닝이 팡팡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 포트 내에서 테마를 보는 로봇 테마는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중이고 시장이 반등대로 흐르면서 정상화되면 저는 흐름이 좀 괜찮아질 거라 보기 때문에 같이 좀 보면서 들고 있습니다. 시장 일단 정상화돼야 돼요. 과매도권에서 올라와야지만 그때 이게 좋다 나쁘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시장도 지금 돈도 정신을 차려가는 과정이거든요. 과매도권에 있을 때는 정신이 없어요. 거기서 무슨 추세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화되면 지금 기존되는 포트를 뭐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충분히 갖고 홀딩해도 괜찮은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자,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유한양행도 오늘 되게 좋은 재로 장 끝나고 나왔어요. 아침에 한 5% 떴는데 자, 바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예전에 단타 친구도 있고 중기 보는 것도 있는데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은 그냥 들고 있어야 돼요. 중기로 키울 수 있는 부분 시총이 6조짜리거든요. 이게 바이오초도 절대 뒤로 물리는 순위가 아닌데 이렇게 밀어버렸어.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이랑 수급이나 개인 투심이 약하다는 거죠. 약하다는 거고 뭐 항상 말씀드렸던 7만원 초반 뭐 4천원 밑에서는 없는 분은 사도 된다. 바이오 개별주로 보는 종목 중에서는 유한양행 재료나 수급이나 추세가 괜찮기 때문에 약했지만 또 사도 되는 구간이다. 들고 있는 분은 계속 중기로 키워간다.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바뀐 거 없어요. 뭐 재료도 상당히 많았지만 오늘 특별하게 없이 그냥 관망했다. 그냥 홀딩하고 중기로 계속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재미없었어요. 오후장 사실 재미도 없었긴 했고 제가 딴 거를 좀 보다 보니까 자, 그리고 엔터를 좀 보긴 해야 되는데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저도 관용으로 보고 있는데 1분기 때 엔터가 상당히 좋아서 4, 5, 6월 때 많이 뛰었어요. 많이 뛰었고 그 다음에 좀 떨어졌죠.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실제 기대가 지금 뭐죠, 스트레이키즈가 곧 나온다 하죠. 11월 달에 JYP 좋고요. 그 다음 하이브 흐름 괜찮고 지금 레포트들이 보면 엔터들을 다시 또 살리는 흐름이 좀 나와요. 장이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기관들이 힘을 내서 레포트를 종목별로 막 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보는 흐름이나 추세가 괜찮은 것 중에서는 JYP나 하이브가 엔터 쪽에서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빠지면은 오늘 아침에 몇 분 물어보셨는데 급을 내는 게 아니라 지금 좀 사도 대원한 분이 계시기 했어요. 그런 거 되게 좋은 거죠. 이제 말씀드렸던 바닥 밴드에서 왔다 갔다 지금 올라갔다 사는 게 아니라 빠지는 날 그때 말했던 2,400이나 2,800까지 안 간다 봐요. 빠지더라도 다시 이렇게 안 간다 보기 때문에 떨어지게 돼서 과매도권에 다시 가까울수록 관심 있는 분들은 다시 사도 된다. 그렇게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오일선 지켰죠. 괜찮습니다. 잘한 거예요. 어제 미국도 보시면 빠지다가 오일선 깨지면 한 번 더 밀릴 수 있거든요. 오히려 큰 것들이 잘 맞아요. 기술적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등을 줬지만 21선 부담이 되고 떨어졌지만 추세나 매크로 변하지 않았다. 정상적인 조정이라 봅니다. 다음 주부터는 어닝 시즌이 또 본격적으로 나와요. 미국도 나오고 우리도 나오기 때문에 같이 힘내서 보시면 되고 이번 주는 그래도 정말 힘들었던 9월달, 10월달에 언더슈팅 됐고 과매도권이었던 우리나라 증시가 바닥 밴드 만들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겁나지 마시고요. 자,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한번 주간 정리할 때 전체로 한번 자세히 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